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된 거죠. 여기가 좀 불신연스럽고 좀 으스스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매 그 당시 유치권이 아마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손을 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는 천안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동남구에 나와 있습니다. 목천읍 신계리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전부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된 거죠. 여기가 좀 불신연스럽고 좀 으스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은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전에는 유치권 문제로 좀 사건이 좀 큰 사건이 나가지고 땅 주인이 포기를 하고 결국 이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매 그 당시 유치권이 아마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손을 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덕분에 이 땅값이 지금 170억에서 82억 9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완성하려면 13,000평 갖고는 좀 작죠. 옆산이 저 도시하고 닿는 산이에요. 큰 도로하고 닿는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포함해서 저 뒷산까지를 저 뒷산도 좀 평평한 편이죠. 평평하죠. 그래서 저걸 다 포함한다면은 한 3, 4만 평을 해서 한 1,000가구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아파트들을 철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향은 저쪽이 남쪽인데 왜 이렇게 졌는지 여기를 보면 알지만 이렇게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남쪽을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건 어차피 10년 지난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막 받아봤자 안 될 것이고 또 10년 전의 아파트 구조와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결국은 멸시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땅은 여기 제가 서 있어요. 여기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으로 쭉 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부지 땅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해서 13,000평이니까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방이라 분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조사를 다시 해봐야 돼요. 천안에 대한 분양. 천안은 다행히 인구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유치권 문제를 다루려면 여기에서 유치권을 저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 피해가 있었다.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진짜 있다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 밑에 내려서 도로 한번 보자. 도로가 어떻게 넓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적겠지만은 그쪽으로 가서 보는 게 낫겠어. 다시 한번 거기서 찍자. 15m는 되는데. 15m면 아파트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저 1,000가구도 질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 도로의 폭이에요. 우리 도로의 폭. 15m라고 하니까 도로는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저쪽 큰 길까지 단 거예요. 끝까지. 이 도로에 닿았어요. 닿아서 단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큰 도로라 4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이 우리가 꼭 아파트를 진다라고 생각해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의 객관적인 땅값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차 조사한 바로는 저 땅값이 못 나가도 100만 원은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은 현재는 얼마냐면 2만 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62만 원. 근데 시세는 한 100만 원 간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천안 땅값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외에 일반 주택을 진다고 할 때는 150만 원,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매를 해도 옛날에 그 유치권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염두에 없진 않아요. 왜냐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들이 피해본 사람이 피해액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 법을 떠나서 진짜로 피해자가 있다면 심했다 그러니까 유치권 싸움이 심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험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제 차원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거 건물 철거하려면 또 옛날 사람들이 대항을 할까? 현수막이 새거인 걸로 봐서는 100% 대항할 것 같아요. 아, 새 거야, 현수막이? 그리고 지금 CCTV도 단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CCTV도 깨끗하더라고요. 뭔가 좀 누군가 포기하고 나간 게 아니고 쌓아보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위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 골프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고층에서는 골프장 뷰도 나올 것 같고. 글쎄, 위치가 좋아도 아파트 외에는 뭘 하지, 저기서? 아파트밖에 할 게 없지 않니? 네, 좀 안쪽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응. 주거 지역, 주거 용도로 말고는 13,000평 나온 게 바로 그 산 땅 있잖아요. 응. 거기가 매물이 163억. 163억? 그럼 이거 뭐, 반값이구나. 네. 매물에. 저 산이 163억. 13,600. 13,600. 평수 비슷하네. 네, 비슷해요. 저 아파트 허가 날 것 같아. 아파트는 원래 지구 단위로 해서 하는 거니까. 허가 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나가 있는 아파트 부지. 아파트를 짓다가 중간에 실패한 경우인데 아파트가 한 7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중단됐는데 모두 가보니까 6동이 있었어요. 6동. 좀 흉물스러웠습니다. 좀 기분도 좀 칙칙했고요. 사건 현장이 한 10여 년 전에 유축구 문제로 어떤 사람이 땅을 살라고 했다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하 계약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유축권자들이 하도 항거가 심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오늘까지 이게 미뤄져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결국은 경매로 철거하게 됐죠. 경매 처리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천안 동남구의 큰 흉물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2008년도에 있었다면 벌써 13년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구조가 현대식 아파트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당시는 유치권자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싸움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흉물스러운 게 여기 있다는 자체가 모두의 책임이야. 특히 행정당국의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은 개발 행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건축 허가를 득해놓고 건축을 하나라도 짓고 나면 철거할 수가 없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허가는 행정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간다는 거야. 언제라도 지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 그 옛날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우리가 이걸 사법부에서 다룰 때 이걸 가지고 법조기관에 의뢰를 해본 결과 이제 그런 것들은 사법적으로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유치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행정당국도 꼼짝 못해. 그럼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날짜가 2008년에 진 거다 보니까 2008년 근저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가 있습니까? 사법 쪽에서는 치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치료가 무려 감정가가 170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170억에 대한 이자를 3%를 받는다면 2, 5, 3, 3, 7, 22 올라가고 5억, 1년에 5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자, 지금 이건 유치권자의 상대가 없잖아요. 이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나하고 지금 소송이 된다면 뭐 그런 방법을 하든 저런 방법을 하든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난 지금 뭐만 받는 거예요? 땅만 받는 거 아니에요, 땅.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건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손해에 대한 치료 청구를 한다는 뜻이야. 안 주면 그때부터 철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회 동안 안 줬다. 2회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을 말합니다. 2년.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억씩 2회면 10억이 되는데 2년 후에 10억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송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회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낼 가능성이 없다. 6회를 못 냈다. 5회를 못 냈다 하면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철거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청하면 판사마다 다 들어준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2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유치권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사정을 들어보고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이 이미 우리한테 실익을 주지 못해요. 유치권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근본 뜻이 뭐예요? 그 유치물이 나한테 이득이 될 때 그것이 유치권이 해당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건 땅만 받은 거라 난 땅만 받았단 말이야. 땅에 흉물스러운 게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나한테 이득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 마땅하다고 말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철거하고 새로운 뭘 탄생시켜서 천안시 동남구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철거 비용이 약 바닥 면적이 1150평 정도면 7층까지 지어져 있으니까요. 모두 건물의 평수가 한 8천 제곱미터가 지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평당까지 처리하는데 한 300만 원 30만 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좀 작은 걸 때는 50만 원 들어가고 지금 대량으로 철거를 하니까 3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럴 때 24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82억 9천이거든요. 최저가가. 그럼 이게 평당 62만 원꼴이거든요. 살만하죠. 이 동네가 한 120만 원 가니까. 62만 원이면 딱 반값이거든요. 단 철거비가 24억 든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딱 25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는 가격이 다음에 철거 비용으로 쓴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승산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천안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불당동 있죠. 거기 근처는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9억 정도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16년 됐거든요. 16년 전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한 1억 7천밖에 안 갑니다. 16년 전에 평당 건축비가 한 200 좀 넘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 들어요? 무조건 500 이상 들어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30평대 우리가 3억이나 3억 5천에 분양을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 다음 진짜 분양이 2년이면 2년 안에 완판할 수 있겠느냐.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사업합시다. 좋습니다. 예, 약속하니. 잘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천안 동남구의 흉물거리가 됐다. 이걸 처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떳떳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